아, 나 저거 한번 할라 했는데. 이거 하시는 저거 하는 예, 요거 한번 해봅시다. 저거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할까 싶어가지고. 뭐, 어쨌든 문 보는 거니까. 지금 예. 문 보는 거니까. 이 육체를, 예, 보는 건데. 이거 가지고 거의 뭐 사주 다 풀지 않습니까? 일단 육친이라는 건 어쨌든 십신 갖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일단 갑이라고 우리가 보고, 갑이라고 보고, 지금 이걸 이제 유출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이제 돌리는 그냥 공부입니다, 공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비견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가 메인이 비견입니다. 비견인데, 비견은 뭘 극하냐 그러면은 편제를 극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편제를 극하고, 편제는 뭘 극합니까? 예, 편인을 극합니다. 예, 편인은 뭘 극합니까? 예, 식신을 극합니다. 식신을, 그죠? 그 다음에 식신은 상관제. 예, 편관을 극하죠. 편관을 극합니다. 그 다음에 편관이 나를 극하죠. 그러면 이제 이 한번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이야기냐, 이제 이 운이 예를 들어 들어왔을 때 말이다. 이 운이 들어오면 얘가 들어와서 기본적인 어떤 형태에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비견이 들어오면 당연히 편제를 극할까 얘가. 그죠? 오행의 개념이 아니고 십신의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그럼 요렇게 따지면 요렇게 따져가지고 요게 요런 형태인데, 요거는 사라지는 거라. 그죠? 맞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비견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비견 이게 들어오잖아요. 갑이 운에서 들어왔으니까 갑은 분명히 무토를 때리거든요. 무토를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럼 무토가 한 방 맞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토가 한 방 맞으면은 얘를 극하는 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죠? 살아나니까 다시 얘가 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죽을 거 아닙니까? 얘가 죽기 때문에 얘가 살아나겠죠. 그걸로 인해서 다시 얘가 살아나니까 얘가 한 방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입니다. 기운이라는 게.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이제 육친으로, 십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를 쭉 이야기하면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만약에 여기에서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풀이를 하는 겁니다. 술로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비견운에 왔을 때 내가 요약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편제는 없어집니다. 편제는 없어지고, 편인은 있고, 식신은 없어지고, 편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편제가 없고 식신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안 됩니다. 예, 이래 돼버리면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일단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편관이라는 거는, 편관이 생겨버린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당하는 거죠. 그럼 건강 안 좋겠죠. 그죠? 건강 나쁩니다. 그 다음에 편인이라는 거는 뭡니까? 편인이라는 거는 공부죠. 예, 뭐 취미생활 같은 거, 공부, 종교, 뭐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수행이나 뜻이네. 예. 이거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견이 들어와 버리면은 어쨌든 간에 식신과 편제가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고 오히려 편인하고 편관이 오히려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비견 급제 올 때는 활동을 좀 쉬고 수행을 해라 이 뜻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볼 때 그게 나오더라고요. 맞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뭐 힘이 되는 기운인데, 그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이제 오행의 개념이죠. 오행의 중화를 우리가 논해서 그런 거고, 중화에 있어서는 이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좋으냐 길흉을 정해가지고는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십신의 생극 재화, 생극으로 봤을 때, 그죠?
그거로 보냈을 때. 나타나니까 좀 쉬어라 이 뜻으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똑같은 게 나타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나 활동이나 동원 같은 거 좀 조심하고, 그죠? 욕심내지 말고, 내가 오히려 더 공부하고 수행해라.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급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제가 들어오면 뭘 극합니까? 급제는 정제를 극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제는 정인을 극하죠. 정인은 상관을 극합니다. 상관은 정관을 극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라지는 게 지금 정제랑 상관이 있네, 그죠? 나타나는 거는 정인이랑 정관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한테 좋은 거는, 그죠? 문서, 공부, 그죠? 쉽게 하면 승진, 맞죠? 뭐 합격하는 거, 공부, 급제가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그죠? 조금 상반되죠? 이게 훨씬 더 좋아지는 거고요. 오히려 상관, 그죠?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상관성이. 오히려 사라집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걸 창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의성, 뭐 표현력,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사라진다고 보고, 정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정제니까 육신으로 이야기하면 처고, 그죠? 그 다음에 안정적인 돈 아닙니까? 안정적인 돈. 그죠? 그러면 급제가 들어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받던 월급의 변화, 아니면 임대 수익의 변화, 그런 것들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예. 요거 지금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선생님들이 요 표를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 세부적으로 깊게. 생각은 해오는데 상반되는 점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저희도 잘 해야 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술이라 그럽니다. 술사입니다. 그러니까 점치듯이 올해 이게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점치는 방법인 거죠. 그냥 저거로만 봐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만 실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무슨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식신이죠. 식신을 한번 읊어보면, 식신은 뭘 극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극합니다. 그죠? 편관을 극하고, 맞나요? 그 다음에 비견을 극하죠. 그 다음에 비견이 편제를 극하고, 편제가 편인을 극합니다. 맞죠? 식신이 오면. 그러면 식신이 오면은 편관하고 편제가 사라집니다. 그죠? 식신이 오면 편관하고 편제가 사라집니다. 대신에 살아나는 거는 비견하고 편인하고 살아나거든요. 편관은 뭡니까? 편관이라는 거는 나를 제어하는 어떤 형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두 가지로 읽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길하게 읽을 것이냐 흉하게 읽을 것이냐를 읽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관이라는 거는 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내 반듯한 직장, 내가 합격해서 가는 거 이야기하고, 편관이라는 거는 계약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직입니다. 예, 편관이라는 거는 내가 어쨌든 간에 계약의 어떤 형태라든지 뭐 CEO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 임명직의 어떤 형태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거든요.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맞죠?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사라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건강적인 부분이나 관제 구설수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없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거 이중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럼 거기서 이 사람이 현재 계약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저게 사라지면 정규직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이게 사라진다.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계약직도 사라진다. 일단 사라진다. 못한다.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 좋다고 할 수 있죠.
정관이 들어와야 예, 여기에서 올라간다는 거고. 예, 올라간다는 거고. 예, 예, 예. 이거는 안 좋은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쌤, 이게 사길흉을 뭐 그냥. 사길흉은 또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이게. 예. 이거는 순순하게 무조건 사길사흉신이 아니고, 예, 이 비견운이 들어왔을 때, 급제운이 들어왔을 때, 식신운이 들어왔을 때, 종합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가 이해를 해야 오행의 상생상극의 투를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평간이 안 좋은 건데 없어지면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길흉의 논리고. 이건 그러면 그거는 기록의 논리죠.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보다 지금 현재 그 상태가 없어진다, 나빠진다, 그렇죠. 그렇게만 봐야 맞습니다. 그냥 이 식신이, 이 병화가 이 경금을 쳐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시오. 경금이 나를 치는데, 경금이 나를 치고 있는데 식신이 얘를 쳐주는 게 나쁩니까? 좋잖아요. 요 논리입니다, 지금. 예? 작용을 안 좋게 하는 걸 없애준다. 예. 그럼 결국은 저게 더 좋아지는 거네요. 당연하죠. 얘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얘를 없애서. 그죠? 얘를 없애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좋은 것과 나쁜 거를 내가 익혀야 돼. 익혀야 돼. 그러면 평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관이라는 거는 좋게 이야기하면 내 건강이 살아나는 거죠. 맞죠? 없애주는 거. 그죠? 길로 이야기하면은 평관이 사라지니까 내 건강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쁜 거는요. 조금 전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이 평관인데 불안한 관이지만 이 관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임시직도 바뀌는 게 아니라 예, 사라질 수 있다. 그것조차도 없어진다. 예, 아시겠죠? 요거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비견이 들어옵니다. 그죠? 비견이 살아납니다. 비견이 지금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 비견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비견이 예를 들어서 살아나 버리면 평관이 얘가 없어지는으로써 얘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죠? 살아난 겁니다. 그럼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식신이 들어오면은 내가 힘이 약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 힘 빼니까. 그죠? 식신이 빼니까. 그런데 비견이 들어오면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쪽에 보면 이 식신이 관을 극제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비견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비견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다시 재를 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비견이 생겨버리면 쟁제를 하겠죠. 살아났기 때문에. 그죠? 쟁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 좋은 거는 내 힘이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경쟁심이. 그죠? 경쟁심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비결이 때문에 편재가 사라졌죠. 편재라는 거는 우리가 행재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큰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업적인 어떤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게 어쨌든 간에 죽었습니다. 그죠?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운이 없어진 겁니다. 사업하면 안 되는. 예, 약해진 겁니다. 예, 돈이 약해진 거죠. 예. 이럴 때는 돈이 약해진 겁니다. 이럴 때. 비견운과 식신운에는요. 그죠? 그 다음에 편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였습니까? 공부죠. 공부 같은 게 이제 살아납니다. 지금 요걸로 가지고 선생님들이 사주풀이를 할 수도 있는데 요게 중요한 거는 요 형태를 보고 내가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를 요걸 극하면은 요게 살아나고 요게 극하면 요게 살아나고 하는 거는 사주 원국을 돌리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그 다음에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다 그러면은 뭘 극합니까? 여기처럼 상관은 정관을 극합니다. 정관은 급제를 극하죠. 급제는 정제를 극하고요. 정제는 정인을 극하죠. 그러면 상관운이 딱 들어와 버리면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정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안정된 직장생활 날아간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상관운이 들어오면.
그죠? 내 명예가 날아가고, 그죠? 관제 구설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정관이 날아감으로써 급제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죠? 급제가 살아나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내 뭐가 날아갑니까? 내 돈 다 날아가죠. 네. 그래서 상관운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잘 없습니다. 맞죠? 내 재물과 관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재관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관운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정제와 정관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마누라 직장. 그렇죠. 마누라 자식. 자식. 그러니까 남자들은 상관운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다른 거하고 일치되는 게 상관운이네. 그러네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상관운에 들어왔을 때 배우자 남편하고 부인하고가 어디 외국 갈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상관운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내 관도 이룰 수 있고 재도 이룰 수 있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정인이 나타나요. 정인이, 그죠? 회사 그만두고 뭐 공부한다 이럴 수도 있겠죠. 조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편제입니다. 편제가 들어오면 뭘 극한다? 편인을 극하죠. 편인을 극하고, 편인이 식신을 극하고, 식신이 편관을 극하고, 편관이 비견을 극하죠. 그죠? 위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편인과 편관이 사라지죠. 맞죠? 편인과 편관이 사라지고 식신과 비견이 살아나네요. 좋네. 그죠? 식신이 살아나는 건 좋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이건 좋죠. 힘이 없을 때는. 근데 비견이 살아난다는 건, 살아난다 그러면 항상 풍급쟁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비견급제가 태어난다 그러면은 비견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혹시 쟁제를 하냐 안 하냐. 비견급제가 나타나면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되죠. 예. 식신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정제 한번 더 봅시다. 정제가 하면 정제는 뭘 극한다 했습니까? 정인을 극합니다. 그죠? 정인, 상관, 정관, 급제 맞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없어지는 거는 정인하고 정관이네. 그죠? 정인하고 정관이 되네요. 나오는 게 상관하고 급제지 않습니까? 이 정제운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관은 정제운이 그죠? 정제운이 안 좋죠? 이거 안 좋습니다. 그죠? 이거. 일반적으로 보면 돈 좀 뭐 이런 그렇죠. 들어오겠다. 오히려 정제운이 들어오면은 그렇죠. 정제운이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좋아해야 되는데 이 정제가 오히려 정인을 극하고, 그죠? 상관을 살려버리고 정관을 극해버리고 급제가 살아나거든요. 정제운이 되게 안 좋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편관입니다. 편관, 우리 굉장히 안 좋다는 편관입니다. 편관은 우리 이거 흉이라고 일단 봤습니다. 그죠? 편관이 오면 뭘 극합니까? 비견을 극합니다. 그 다음에 비견은 편제를 극하죠. 편제는 편인을 극합니다. 편인은 식신을 극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기죠? 편관이 들어오면 비견을 극해서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재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죠? 편제가 살아나니까 편인이 이제 사라지고 오히려 식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 형태로 보면 이건 굉장히 좋은 기운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무엇을 바라보냐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길중의 어떤 관계는 관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 관이 살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식신하고 편제가 들어오는 형태는 재물을 바라본다는 경우에는 별로 안 좋다 할 수 있는데, 요 십신으로 한번 돌려보면은 오히려 편관이 그죠? 편제와 식신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더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쭉 돌려볼게요. 그 다음에 편인입니다. 정관 맞죠? 예. 자, 정관이 들어오면은 뭘 극합니까? 급제를 극하네요.
급제를 극하고 나면 정제가 살아나고, 정제가 정인을 극하고, 정인이 상관? 그러면 상관과 정제가 살아나네, 그죠? 이야기할 수 있죠. 정관이 들어오면 어떤 형태냐면 도둑놈은 사라집니다, 그죠? 도둑놈은 사라지면서 안정된 돈, 맞죠? 안정된 돈은 있을 수 있으나 어떻게? 내가 관제 구설수는 있을 수 있다, 맞죠? 예, 이거를 다 선생님들이 정리하면 아주 재밌는 감명이 나올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편인. 야, 이 칠판이 넓으니까 좋으네. 그 다음에 정인. 이렇습니다. 편인이 있다 그러면 식신을 극하고, 식신이 편관을 극하고, 편관이 비견을 극하고, 비견이 편제를 극하고. 그러면 편인이 왔을 때 식신이 죽습니다, 그죠? 식신의 활동이 떨어들고 대신에 편관 칠살이 살아나 버립니다. 편인이 오면. 그러면 굉장히 나쁘죠? 굉장히 나쁘고 비견이 사라지고 편제가 살아납니다. 그죠? 그러면 편제, 행제수나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는데 편관, 구설수가 살아나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인이 나타나면 뭘 극하냐면 상관을 극하죠. 맞죠? 그 다음에 정관이 살아나고, 정관이 급제를 극하고, 급제가 편제, 정제, 그죠? 그러면 정인이 나타나면 상관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정관이 살아나고, 급제가 사라지고, 정제가 살아납니다. 정인운이 좋네. 그죠? 이게 굉장히 좋네요. 네, 정인운이 최고. 예. 여기 또 같이 이코로 되는 게 정인이네. 정인 여기 좋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들 두 분은 예를 들어 간목이다. 간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정화죠. 예. 정화면 상관운입니다, 지금. 상관운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관은 없습니다. 그죠? 명예가 무너질 수 있고, 재물, 도둑놈이만 출현입니다. 네, 도둑놈이 출현하고, 관과 정제, 안정적인 재물과 관이 매우 좀, 그죠? 미흡하고, 어쨌든 간에 공부와, 그죠? 공부가 오히려 도둑놈과, 요게 있으니까, 올해 내한테 가질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네. 맞죠? 공부밖에 없네. 요렇게 한번 이야기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게 술로서, 예, 청가만 보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선생님 뭐지? 임수면 편제가 정제잖아. 정제. 요거네, 그죠? 정제네. 정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그죠? 정의는 없고 공부가 잘 안 되고, 공부가 잘 안 되고 지금 뭐 아이고 잔머리 많이 굴리고 뭐 이렇게 구슬도 그죠? 남편 안 좋네, 얘도. 도둑놈과 상관이 남아가지고 공부는 잘 안 되고, 그죠? 그렇네요. 관계도 안 좋고 상관이 있으니까 어쨌건 하여튼 요런 형태. 요게 지금 내 정제운. 아직 6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 만약 뽕을 이거로 내가 상가 몸 다치는 그래. 몸이 안 좋다. 그렇죠. 이 돌리는 공부에는 이게 그러네. 정말 좋은데, 예. 사실은 이거 이제 원래 운세를 보러 왔을 때 이렇게 봐준 방법인데, 예. 또 원사주하고 또 대입시키면 상관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또 설명해 맞춰 조합을 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정의분이 이러면은 막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만, 근데 요게 술이라고요. 요걸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걸로 이렇게까지도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보고 요것만 갖고 지금 이야기 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신수는 저래 봐야. 요것만 보고 다 이야기 다 하는 사람이거든.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요것만 보는 것보다 이걸 읊어주면 더 세부적인 형태가 나타난다니까. 맞나? 이해되십니까? 예. 아니 제가 원래 돈만 내드렸거든요. 예. 심리학가
해갖고 예. 엄마네 필요 공부를 못했거든요. 올해 어디 정인이 아까 정제락 했나? 예, 꿀치 공부가 빵. 못했잖아. 그죠? 돈 부수, 120만 원 상관, 받았잖아요. 그죠? 미친 짓 한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죠? 머리가 복잡하네 그죠? 부술 수, 네, 우리 아들 몸 김자 다친다. 아이가 민자도 맞습니다. 마찬가지. 맞습니다. 몸 다친다. 예, 몸 다친다. 상관 조심해라. 예. 도둑놈 나타난다. 명예 잘린다. 예. 그죠? 일을 지금 내가 많이 안 하고 조금 줄였거든. 그렇죠. 그렇죠. 매입시키면 또 맞아요. 아니, 맞다니까요. 매입시키면 맞아. 맞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10년 동안 일하는 거 한 번도 네. 지금 이렇게 센터 네. 얘기해갖고 일을 그만둘라 했다가 네. 그만두지는 못하고 줄였거든. 그래. 보세요. 그래, 올해 이렇다고. 그 정관 업무 시장하고 관계 말고도 또 일찍이 정관 그 다음에 네.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임수니까 후반기는 우리가 뭐 유락해가지고 정인이라고 한번 보는 거라. 그죠? 정인으로 보니까 정인 되면은 후반기에는 또 괜찮네, 그죠? 관이 다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제가 예. 아니 검대원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네. 해갖고 네. 심리학과 공부 좀 하려고 했다가 돈만 달랬잖아요. 다시 하나 더 해주세요. 그렇지. 안 했어요. 그거 뭐 시험 치고 예. 뭐 후반기는 오히려 그죠? 관이나 안정적인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볼 때는 전반기 후반기로 봅니까? 왜냐면 정유가 돼요. 위에 6월달 아니 그렇게 보면 그렇죠. 이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는 또 뭐 안 맞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당연하게 안 맞죠. 6개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육친론이라는 거는 육친론으로 볼 때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늘로 올라오면 신금이거든. 이렇게 봐야 되거든. 육친은 왜냐하면 육친은 그렇게 편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구조상 이거는 제가 보는 거는 이거는 이거대로 보라는 말씀이고 요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점술로서 요거로 볼 때는 이제 반반. 그렇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주를 보는 방법 중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면 보통 사주 원국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사주 원국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사주다 이야기할 때 을해, 병신, 무술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첫 번째는 사회 환경을 이야기하죠. 자연은 그냥 니는 겨울에 하늘의 태양으로 태어났는데 그 하늘의 태양이 힘이 되게 없어가지고 너는 목화를 써야 되는데 목화의 기운이 약해가지고 뭐 식재다 신약이 됐다. 그래서 뭐 요거 기운은 약하고 요런 기운은 좋고 뭐 부부가 이렇게 충이 돼 있어가지고 부부관계를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주원국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바로 운을 이야기하거든. 그랬을 때 올해 정유년이 들어왔을 때 어떠냐를 이야기한단 말이다. 그렇지. 이럴 때 기본적인 어떤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접목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을 쉽게 하면 참고 안 할 수도 있고 바로 이걸 대입하는 거야. 이걸 대입해가지고는 올해 같은 경우에 당신이 이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형태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실질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들이 쭉쭉쭉쭉 단어들이 나오는 거라. 신설로 신수 봐주는 거를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훨씬 더 숙달만 되면 굉장히 재밌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병화지 않습니까? 그죠? 병화면은 제가 급제가 되거든요. 올해 정유년이니까. 그러면 정제가 안 되고요. 정인 공부가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정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관은 별로고, 그죠?